시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 지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연하죠. 집안이 텅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이사 가려고 짐 뺐지. 내일 아침 일찍. 뭐라고요? 우리 모르게 집을 팔았다고요? 저는 68세 강미숙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 같은 할머니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제 악몽은 정확히 15년 전에 시작됐어요. 아들 민수가 결혼하던 날이었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집 마련할 때까지만 같이 살게요. 며느리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저도 기뻤죠.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결혼 3개월 차, 지민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친구들 오는데 쫀피하잖아요. 어머니, 저녁은 무조건 6시 반이에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제 스케줄 망가져요. 어머니, 빨래 좀 따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제 옷이랑 섞이는 거 정말 싫거든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를 따로 하라니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알람 없이 눈이 떠져요. 15년간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5시 30분, 지민이와 손자 손녀들 아침 준비, 도시락도 싸야 해요. 7시, 집안 청소. 지민이가 친구 초대할 수도 있으니 구석구석 깨끗하게. 8시에서 5시, 남의 집에서 청소일. 나이 많아도 돈은 벌어야죠. 6시, 집에 와서 저녁 준비. 정확히 6시 반에 상을 차려놓아야 해요. 8시, 설거지, 빨래, 다음날 준비. 10시, 겨우 잠자리에 들어요.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바빴죠. 어머니, 주말에는 손자들 봐주셔야죠. 저희 데이트 좀 해야 하잖아요. 데이트? 저는 남편 돌아가시고 30년간 데이트 한 번 못 해봤는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을 때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바빠서요. 혼자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3일 후 태어나는 날 지민이가 병원에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할 수 있으시죠? 제가 혼자 다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직 링거 자국이 생생한 손등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죽어도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겠구나. 결정타는 6개월 전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대화를 들었죠. 여보,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 훨씬 편할 것 같아. 지민이었어요. 그러게, 요즘 어머니가 자꾸 아프시잖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우리 아들 민수였어요. 요양원은 어때요?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정부 지원도 받으면 돈도 얼마 안 든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제가 25년간 청소일 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한 푼 한 푼 모아서 35평 아파트를 샀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째,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제 명의였죠. 둘째, 이사갈 곳을 물색했어요. 친구 은정이가 강릉에 살고 있거든요. 셋째,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어요. 할머니, 이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금방 팔릴 거예요. 나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5억에 계약했죠.
시세보다 3천만 원 낮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빨리 떠나는 게 중요했으니까.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잔금은 2주 후에 받기로 했죠.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가족여행 가요. 3박 4일로요. 지민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시간을 가지려고요. 가족 시간?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알았어. 잘 다녀와. 속으로 웃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금요일 오전, 아들 가족이 신나서 짐을 꾸렸어요. 할머니, 잘 있어요? 음식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잘 드세요.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거짓말쟁이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즉시 움직였어요. 먼저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와주세요. 짐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제 짐이 정말 적다는 거였어요. 15년을 살았는데 박스 5개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옷도 얼마 없었어요. 다 10년 넘은 옷들이었죠. 그동안 제 옷은 한 벌도 안 사고 살았거든요. 가구도 가져갈 게 없었어요. 좋은 가구는 다 며느리가 산 거였으니까요. 제가 가져갈 건 딱 4가지였어요. 남편 영정사진, 어릴 적 아들 사진 앨범,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제 옷가지들. 그게 전부였어요. 68년 인생의 전부가요. 토요일 저녁, 저는 집안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 물건들은 새 주인에게 양도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침대, 전부요. 어차피 며느리가 고른 물건들이니까요. 제 돈으로 샀지만 제 취향은 하나도 없었어요. 일요일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지민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거실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박스만 잔뜩 쌓여 있었죠.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네? 아들 민수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이래요? 이 집 팔았어. 내일 새 주인이 들어와. 뭐라고요? 지민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집을 팔았다고요? 미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지.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민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 소파도 내일이면 없어지는데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너 나한테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다 들었어. 6개월 전에 너희가 거실에서 나눈 대화. 지민이가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지민아, 너 나한테 빨래 따로 하라고 했지? 내 옷이랑 네 옷이 섞이는 게 싫다고? 그건 위생상... 위생?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위생 문제로 빨래를 따로 해? 그럼 나는 더러운 사람이었어?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 내가 당뇨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있을 때 병문안 한 번 안 왔잖아. 대신 퇴원하는 날 한 마리 뭐였는지 기억나? 내일부터 집안일 할 수 있으시죠? 지민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릎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는 회식 간다고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엄마, 그때 정말 바빠서... 바빠서?
친구 결혼식은 멀쩡히 갔더라. 페이스북에서 봤어. 두 사람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은 내가 25년간 청소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한 달에 150만 원씩 벌어서 30만 원씩 적금 넣고 보험도 안 들고 옷도 안 사고 모은 돈이야. 엄마, 너희는 단 한 푼도 안 냈어.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인터넷비, 심지어 식비까지 다 내가 냈어. 15년간. 지민이가 변명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안 받으신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 주려고 했잖아. 초반에 내가 생활비 얘기했을 때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잖아. 지민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었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가정부 고용하면 한 달에 얼만 줄 알아? 최소 300만 원은 나가. 15년이면 5억 4천만 원이야. 엄마, 그렇게 계산하시면. 계산? 너희가 먼저 계산했잖아. 나를 요양원 보내는 게 정부 지원 받으면 돈이 안 든다고. 그것도 계산 아니야? 이 집은 5억에 팔렸어. 새 주인이 내일 오전 10시에 들어와.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 밤 안으로 나가든지 내일 아침 일찍 나가든지 해. 오늘 밤이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너희는 나한테 요양원 보낼 계획 세울 때 미리 얘기했어? 안 했잖아. 나도 미리 안 알려줬을 뿐이야. 민수가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최소한 한 달만. 안 돼. 계약서에 다 써 있어. 내일 새 주인이 이사 온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민이가 울먹였어요. 지민이 친정 있잖아. 거기 가면 되지. 아니면 월세라도 어떤지. 나도 이제 강릉 가서 월세 살 거야. 강릉이요? 응. 내 친구 은정이가 거기 살거든. 바닷가 근처에 방 2개짜리 빌라 얻었어. 월세 50만 원. 여기서 내가 받은 5억으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럼 그 돈은 저희는. 역시나 돈 얘기가 나왔어요. 유산? 내가 다 쓸 거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68년 동안 남이에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쓸 거야. 이튿날 아침 8시 이삿짐 센터가 왔어요. 정말 짐이 적어서 아저씨들도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박스 5개를 트럭에 실었어요. 아들 가족은 밤새 짐을 쌌는지 지쳐 보였어요. 손자 손녀들이 울면서 절 붙잡았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강릉에 가서 살 거야. 방학 때 놀러와, 하루만. 하루만요? 응. 더 오래 있으면 할머니가 또 너희 돌보느라 힘들어.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해. 혼자 보내지 마. 그건 며느리에게 하는 경고였어요. 아이들만 보내서 저를 무료 보육교사로 쓰지 말라고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들 가족이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한번 흔들어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릉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친구 은정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미수가, 은정아. 15년 만에 보는 친구였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구도 못 만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 끝났어.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33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0평 빌라로 온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어요. 제가 주인이니까요. 창문을 여니 바다가 보였어요. 와, 68년을 살면서 이런 풍경을 제 집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새벽 8시에 일어났어요. 15년 만에 제일 늦게 일어난 거였어요.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누가 깨우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커피를 내렸어요. 직접 갈은 원두로요. 며느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원두 그라인더를 치웠던 기억이 났어요. 베란다에 앉아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오전에는 동네 슈퍼에 갔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이제 자유롭게 살려고요. 멋있으시네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점심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엄청 맵게요. 며느리가 너무 맵다며 싫어했던 바로 그 맛으로요. 한 그릇 다 먹고 배를 두드렸어요. 이게 밥이지. 한 달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였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안 되겠어요. 저희 지민이 친정에 있는데 장모님이 진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엄마처럼 나가라고 하세요. 이번 달 말까지.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해요. 학교도 전학 가야 하고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제발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엄마. 민수야, 내가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너는 이제 네 가족을 책임져야 해. 지민이랑 애들이랑.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이 아니야. 엄마가 우리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이에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의 가족이야.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희야. 15년간 무료 가정부 부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게 효도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만 하자. 한 달에 한 번요? 응. 그게 서로에게 좋아. 너무 자주 연락하면 너도 나한테 의지하고 싶어질 거고 나도 흔들릴 것 같아. 그리고 명절에는 오지 마. 나도 안 가. 명절도요? 응. 명절이 뭐가 그리 중요해? 난 이제 바다 보면서 혼자 조용히 밥 먹을 거야. 그게 더 행복해. 민수가 결국 울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알았으면 됐어. 이제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지민이랑 아이들한테 잘해.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행복해. 정말 행복해. 매일 바다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이 맛이네요. 어릴 때 먹던. 맛있지? 네, 정말 그리웠어요. 그럼 너도 지민이한테 배워서 해먹어. 레시피 알려줄게. 네? 응. 내가 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부터는 네가 직접 해.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강릉에서의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해변을 걸었어요. 혼자서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평생 읽고 싶었던 소설들을 읽었죠.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수채화 수업을 들었어요. 68세에 처음 시작한 취미였어요.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다들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었죠. 미숙 씨, 정말 잘 사시네요. 그쵸? 전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요. 부럽습니다. 저도 용기가 나면 좋겠어요.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민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어머니한테. 알았어.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창밖의 바다를 보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민아, 너도 이제 알겠지. 시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거. 무료 가정부가 아니라 감정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장모님 눈치 보면서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래, 남의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지? 네, 정말 죄 좀 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네 아이들한테 잘해. 나중에 네 아이들도 결혼하면 그때 같은 짓 하지 마. 네, 명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남에게 한 것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게 이렇게 빨리 직면될 줄이야. 강릉에 온 지 1년이 됐어요.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월요일 수채화 수업, 화요일 요가, 수요일 도서관, 목요일 친구들과 차 모임, 금요일 바다 청소 봉사, 주말은 자유.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스케줄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은정이가 소개해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미숙 씨,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10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사세요. 성격도 좋고 연금도 넉넉하고. 은정아, 나 재혼 같은 거 관심 없어. 재혼 아니야. 그냥 친구로 만나보라는 거지.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외로울 때도 있잖아. 그렇게 만난 강 선생님. 72세 전직 교사셨어요. 강미숙 씨죠? 반갑습니다. 저는 강대식이에요. 안녕하세요. 첫 만남은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했어요. 저도 아들한테 서운한 일이 많았어요. 돈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아예 집을 팔아버렸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재혼? 동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편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저 준호예요. 잘 지내시죠?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도시락도 없고 숙제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엄마는 매일 바빠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하느라 힘들어하세요. 아빠는 요리를 못해서 저희가 매일 배달 음식만 먹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그리워요. 할머니, 다시 우리랑 살면 안 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잘할게요. 방학 때 강릉에 놀러 가도 돼요? 보고 싶어요. 준호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다시 무료 가정부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닭장을 썼어요. 준호야, 할머니도 너희들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강릉에서 살 거야. 여기 바다가 정말 예쁘단다. 방학 때 하루 동안 놀러 와. 꼭
엄마 아빠랑 같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단, 하루만이야. 더 오래 있으면 안 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의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 너희도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 그게 할머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사랑해, 할머니가. 2년째 되던 해에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뭐? 지민이랑 계속 싸워요. 집안일 문제로요. 서로 너무 지쳐서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민수야, 듣기 싫겠지만 진실을 말할게. 나는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가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어요? 냉정? 내가 15년간 무료로 일하면서도 가족 지급 못 받을 때는 너희가 냉정하지 않았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의 무료 해결사가 아니야. 너희 부부 문제는 너희가 풀어. 내가 가면 임시 방편일 뿐이야.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강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엄마가 남자분을 만나세요? 응? 재혼은 아니야. 그냥 좋은 친구지. 70 넘어서 연애하는 기분이 이렇게 설레는 줄 몰랐어. 민수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아빠는... 네 아빠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 30년간 혼자 살았잖아. 이제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좋으세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거짓말 같았지만 민수도 결국 이해한 것 같았어요. 3년이 지났어요. 설날이었어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강 선생님은 아들네 집에 가셨거든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 저희예요! 문을 열자 민수 가족이 서 있었어요. 미리 말 안 하고 와서 죄송해요. 그냥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지민이가 눈가가 촉촉했어요. 들어와. 좁은 집이었지만 5 식구가 들어오니까 북적북적했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좁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할머니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만든 갈비찜과 잡채를 먹으면서 지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했어요. 매일 반성하고 살아요. 됐어. 이제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 어머니, 저희 이제 분가했어요. 전세 얻어서 살아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 제가 집안일 전문가 자격증 땄어요. 이제 제가 다 해요. 청소, 요리, 빨래. 대단하네.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엄마, 저도 요리 배웠어요. 엄마가 알려주신 된장찌개 레시피로요. 그래? 근데 엄마 맛은 안 나요. 당연하지. 40년 경력인데. 모두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은 햇변에 나갔어요. 지민이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제가 말렸어요. 내가 할게. 어머니! 지민아, 너 이제 편하게 앉아 있어. 설날인데.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하고 차나 한 잔 해. 저녁 8시 민수 가족이 돌아갔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근데 미리 연락해. 네.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은정이가 말했어요. 미수가 아직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 아니, 하루 만나는 건 괜찮아. 하지만 같이 살 순 없어. 왜? 같이 살면 또 당연하게 여기거든. 며칠은 고맙지만 한 달 지나면 다시 무료 가정부가 돼. 그렇겠네. 그리고 솔직해. 나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 정말이었어요. (71세가) 됐어요. 강릉에서 산 지 5년째예요. 제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강 선생님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예요. 가끔 1박 2일 여행도 다녀요. 수채화 실력도 늘어서 지역 전시회에 출품했어요. 요가는 이제 고급반이에요. 그리고 제일 뿌듯한 건 봉사활동이에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하고 있어요. 미숙 씨, 매일 오시네요. 저도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분들 마음을 알죠. 제가 만든 밤을 드시는 할머니들이 고마워하세요. 미숙 씨 손맛이 최고예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준호가 대학 합격했어요. 어머, 정말? 어디? 서울대요. 우와, 대단한데? 엄마, 준호가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대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그래, 준호야, 합격 축하한다. 할머니, 제가 합격 소감문에 할머니 얘기를 썼어요. 나? 네, 제 인생의 롤 모델은 할머니입니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호야,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희 가족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그래, 잘했어.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 선택이 손자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줬다니. 78세가 됐어요. 강릉에서 산 지 10년째예요. 강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2세였죠. 장례식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그동안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민수는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지민이랑 잘 살고 있대요. 준호는 의사가 됐어요. 준이는 변호사가 됐고요. 명절 때마다 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절해요. 할머니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 너희끼리 잘 새고. 제 친구들 은정이, 경숙이, 영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자주 가요. 미수가 우리 나이에 이렇게 여행 다닐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가끔 창밖의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68세에 내린 결정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무료 가정부를 낳았던 15년, 자유인으로 산 10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나요?
혹시 내 희생이 감사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68세에도 78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저는 68세에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0년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저는 강미숙입니다. 78세. 강릉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